선생님 질문에 제가 이제 대답을 하자면 제일 세게 취급받은 지는 꽤 되지 않았나요? 문재인 들어와서 오락가락한 거지. 네, 맞습니다. 취급을 받은 거하고 공식적으로 제일 세계가의 역할을 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일단 차상성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OECD, 뭐 IBRD 이런 데서 우리나라 선진국으로 분류를 하는 거, 이제 공식적으로 선진국을 분류를 한다라는 건 이제 봐주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봐주는 게. 옛날에 여러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같은 거 할 때도 한국의 농수산물 그리고 한국 이런 거에서 우리가 산업이나 유치산업보호나 뭐 농업 같은 데에서 그래 너희는 그러니까는 아직 제일 세게는 아니니까 좀 봐줘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우리 봐주는 거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봐주는 거 없는 거고, 이제 포괄적 동맹이라는 거 할 때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포괄적 동맹은 일단 첫 번째로 지리적인 해석이 지리적으로요. 한반도에 갇혀 있었던 동맹을 전 세계적인 동맹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포괄적의 첫 번째가 이제 군사적인 면에 있어서도 일단은 미국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거에서 상호적인 관계로 이게 재해석되고, 장소도 한반도만 이렇게 국한되어 있다가, 일단 요번에도 양안 관계, 그러니까 대만과 중국의 관계, 그리고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문제. 그래서 일단은 한반도를 벗어나서 아시아권 이렇게 되죠. 더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중동, 뭐 이런 데까지, 뭐 미국이 우리나라를 유럽에다 부를 일은 없겠지만, 최소한 우리나라가 중동까지도 범위적으로 이 동맹의 또 군사 동맹의 범위가 확대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범위가 더 확대되는 거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군력을 강화한다. 그러면 우리가 해군력을 강화하는 만큼의 육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국가이긴 한데, 해군력이 계속 확장이 돼서 미국이 뭐 잠수함이라든지 대한민국의 잠수함이라든지 구축함들을 안다만 제도라든지 솔로몬 제도라든지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해군의 범위도 어디까지 확장이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제1열도선, 제2열도선 이렇게 하면서 이 세력 투사를 넓게 하고 아프리카까지 가기 때문에 거의 이제 중국이 세력 확장하는 만큼은 우리나라도 포괄적 동맹으로 지리적으로 이제 확장이 될 거다. 일단 이게 이 포괄적 동맹의 의미고요. 그렇게 여러분 한다는 것 자체가 제일 세계 국가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help me,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그런 제3세계 국가에서 이제는 같이 갑시다. 같이 다녀요. 이렇게 되는, 미국하고 같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국가, 이렇게 된 것도 이제 제1세계 국가라는 의미죠. 그리고 이제 포괄적에서 또 하나 생각을 할 게 분야입니다. 분야. 일단 동맹이 되게 국방 분야에 한정이 돼 있었고, 나머지는 동맹이라기보다는 협력인데, 이제는 여러분 뭐예요? 동맹인 겁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인공지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경제적 협력 관계와 경제적 동맹 관계는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로켓 기술 이런 거에 대한 거, 대한민국 학생이 미국 유학을 갔을 때 박사 과정에 가서 핵심적인 그런 수업을 들을 수 있다. 그게 이제 어저께 이제 선언문에 나왔던 인적 교류, 기술 인력 교류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핵심적인, 니네 똑똑한 애 있으면 TO를 정해줘서 우리 핵심 교육, 지식, 인프라 이런 거 접근할 수 있게 해줄게. 이런 뜻이죠. 동맹이 아니면 접근을 안 해주는 정보, 지식 이런 거에 개방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괄적 동맹이라는 거 자체가 이제 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 동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여러분? 너하고만 나하고만 이건 알자.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절대로 중국한테 알려주면 안 돼. 뭐 이런 거 쉽게 생각하면. 네, 열받더님 감사합니다. 타임셀링 감사해요. 그게 이제 포괄적 동맹의 의미죠. 그러니까는 지금 얘기해서 이제 맨 처음에 질문을 하신 거에 자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에서 요번에 이제 선언을 하는 거예요. 한국이 포괄적 동맹 엔드 그리고 역할을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앞으로 그러니까 제3세계 국가 시절에 생각해 보세요. 국산품 애용 있잖아요. 제가 이제 어떤 분한테 지금 그런데 국산품 애용 같은 거 이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1세계 국가는 노제팬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쉽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다가 물건 팔아먹고 흑자 내는 나라인데 그 나라가 특정 국가에 제품을 안 사겠다. 노제팬. 그럼 그게 여러분 우리가 노제팬을 하면 어디선가 노코리아를 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국산품 이용하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나라예요. 그건 너무 이기적인 거죠. 야, 니네가 왜 우리가 불쌍하고 가난하고 이런 얘기, 식민지가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는 야, 지금 니네가 처지를 봐라. 기본적인 거 아시겠어요, 여러분? 불쌍한 척. 옛날에 식민지였는데 이런 얘기는 야, 고만 너 졸업했어. 그런가? 우리 졸업한 건가?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국제적 구호 활동, 어디서 뭐 화산이 터졌다던가, 뭐 어디서 쓰나미가 났다거나, 그랬을 때 여러분, 이제 구호 활동 같은 거 할 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박세현님 감사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제1세계 국가에 편입되어 있다. 제1세계 국가 대한민국의 출현 이런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이기적으로 이렇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냥 그거잖아요. 이익만 따지는 거잖아요. 제1세계 국가라는 건 이익을 따지는 걸 넘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라는 게 한 국가적 차원을 넘어서 국제적 협력, 이 체제에서 득보는 나라로서 얌체짓 하지 않는다, 무임승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임승차하지 않는다. 우리가 과도하게 지불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거를 이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현재로서 뭐 문화적으로 보나 영화, 뭐 아이돌 문화 산업, K-팝 뭐 이런 거에서부터 해서 문화, 산업 능력, 그리고 이런 거들 우리가 맨날 그러잖아요. 정치 경제 빼놓고는 다 인류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정치가 국제적으로도 인류가 되는 길은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할 의무를, 가난하다고 봐줬던 의무를 다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죠. 그 집에도 있잖아요. 집에서나 이런 것도 의무를 지는 그 가족이 있고 의무를 지지 않는 가족이 있고 하잖아요. 가난하고 뭐 하면 봐준다 이러는데 어른이 되고 성장을 하고 뭐 1인분을 하게 되고 그러면 자기가 할 도리를 해야 어른 대접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잘 성장한 부자 나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의무를 다 해야 되는 나라가 된 거죠. 그게 이제 보면은 우리가 항상 그렇지만은 그러면 어떤 보상을 받게 될까요? 경제적으로나 그러고 피곤해 해야 될 일이 많아 이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그렇게 되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뭐 해야 될 일도 많아지지만 어떤 보상을 받냐? 그러면 국제적 뭐가 올라가죠, 여러분? 프레스티지가 올라갑니다. 프레스티지. 한국 이렇게 손가락이 올라가는, 그게 여러분 이걸 이제 이 지구사회 국제사회에서의 존경받게 되는 국가들이 져야 될 의무죠. 그거를 이제 일정 정도 한국도 부담하게 되는 제1세계 국가가 된 거다. 그런 거죠. 분명히 어떤 이익으로만 보면 금전적인 것으로만 보면 손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정받는 거, 급을 인정받는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여러분, 그쵸? 명예라든지 이런 걸 존중받으려면 그거에 따른 의무를 해야죠. 그죠? 그런 겁니다. 네, 이제 이제 얻어먹었으면 쏠 줄도 알아야 된다. 이게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만년 얻어먹던 국가에서 이제 밥도 좀 사고, 야, 내가 좀 이렇게 할 테니까 다들 모여봐. 뭐 이런 것도 좀 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외교 같은 거에서도 프레임워크 이런 거에 나올 때 한국이 이니셔티브를 가지는 거 극히 드물었죠. 뭐 남북 문제에서나 이니셔티브를 가지겠다 좀 그런 일이 있었지. 세계에서 무슨 일이 났을 때 우리가 나서서 한국이 나서서 뭐를 한다?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번에 인도 퍼시픽의 그 질서는 일본의 이니셔티브에 미국이 협력한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대전략을 가지고, 그리고 국제적인 여러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해서 손을 들고 이 문제 한번 해결해 볼까요? 라고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었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오면서도 일본 먼저 안 가고 우리나라 먼저 온 것도 여러분 여러 가지 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한미 동맹의 격상,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와 너도 드디어 야 내가 혼자 이거 우리 집 식구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거 다 이거 유지하려고 전 세계에 군대도 보내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아주 죽겠는데 상대는 중국이라고 또 이렇게 중국하고 러시아까지 이렇게 맞서야 되는데 나 혼자 힘들다 얘들아 그러다가 그랬는데 갑자기 형 이제 나도 어른 된 것 같아 나도 이제 형 좀 도와줄게 그래? 알았어 하고 이렇게 너도 이제 제1세계 국가다 오케이 응 알았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뭐 포괄적 동맹 뭐 기타 등등 이런 거 관련돼서 이제 대한민국이 이게 재화될 의무도 늘어났고 위상도 높아지고 뭐 그런 겁니다. 이거 개인적인 삶하고 국제정치랑 여러분 크게 다른 게 아니에요. 맨날 나 돈 없어요 힘 없어요 찡찡거리는 사람은 여러분 존경 못 받죠. 거기다가 이제 돈도 있고 힘도 있는데 돈 없다고 힘 없다고 찡찡거리면은 넌 언제 클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대한민국이 이게 이제 제3세계 국가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제1세계 국가가 된 겁니다. 이번 이거는 그러니까 뉴 노멀 시대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 시대에 이번 바이든 대통령 방한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외교 협상하고 그리고 이번에 보세요. 오늘도 거기 그 미군 기지에 그 우주방위 그 디펜스 기지인가요? 거기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모로 한미 관계와 우리 국제적 위상이 달라지는 결정적인 회담이었다고 봅니다.